안녕하세요. 네, 손에 대해서 원장님이 정말 자세하게 잘 알려주셨는데요. 모두 잘 들으셨나요? 네, 정말 질문도 많이 하시고 잘 들으신 게 제가 뒤에서 봤는데 되게 열정이 넘쳐 보여서 너무 보기 좋았습니다. 저는 이제 이어서 우리 손목과 그리고 팔꿈치까지 연관돼서 재활 운동에 대해서 사실 거창하게 재활이라고 이름을 붙였지만 사실 스트레칭이랑 간단한 마사지를 좀 알려드리려고 해요. 제가 위에 더 나은 삶을 위한이라고 좀 거창하게 붙인 이유는 앞서 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손이나 팔꿈치가 많이 불편하면 우리가 정말 이런 것도 안 되나? 이런 것도 내가 못해? 원래 다 하던 건데 이런 일상적인 삶들을 잘 못하게 되시니까 그래서 더 나은 삶은 위안이라는 이제 제목으로 한번 붙여봤고요. 강의를 시작하게 될 더서울병원 물리치료실장 고종철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간략하게 어떤 질환이 있는지 간단하게만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해부학이긴 하지만 근육이랑 움직임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도 한 번 더 배워보고요. 그리고 간단한 그 질환에 따른 운동 방법과 마사지 간단하게 알려드리고 또 아까 우리 배운 것 중에 넘어지면 골절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저희 병원에서는 골절 수술도 많이 하시기 때문에 혹여나 골절 수술 후에 어떤 운동을 해야 되는지 좀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준비해 봤습니다. 먼저 질환을 간단하게 소개해 보면요. 먼저 이 그림을 보시면 두 명의 운동선수가 운동을 하고 있어요. 맨 왼쪽에는 골프, 바로 옆에는 테니스. 혹시 골프 엘보, 테니스 엘보 들어보셨나요? 다 들어보셨죠? 그리고 한 번씩 혹시 아파 보신 적 있으실까요? 팔꿈치가? 네, 목소리가 작은 걸로 봐서는 많이 건강하신 것 같네요. 정말 다행입니다. 네, 아프시면 안 되고요. 우선은 골프 엘보는 뭐냐? 팔꿈치 우리 한번 들어보실까요? 이렇게 여기 안쪽을 한번 만져보세요. 팔꿈치 안쪽. 네, 딱 거기 팔꿈치의 여기 안쪽 부분에 염증이 생겨서 아픈 거, 팔꿈치 안쪽이 염증이 생겨서 아픈 거를 우리가 골프 엘보라고 해요. 그 왜 골프 엘보라고 하냐? 골프를 치는 사람이 많이 아프니까. 네, 너무 간단하죠? 반대로 그대로 팔꿈치 한번 바깥쪽 여기 만져보시겠어요? 바깥쪽? 네, 바깥쪽. 네, 좀 만지기 어려우시죠? 네, 이렇게 바깥쪽이 있는데 이 바깥쪽에 염증이 생긴다. 그러면 테니스 엘보라고 하고요. 테니스 치는 사람들이 많이 저기 아파서 병원에 와서 그냥 저렇게 붙인 이름이에요. 특별한 이유는 없고. 그래서 팔꿈치 질환에는 저렇게 테니스 엘보, 골프 엘보 이 두 가지 염증이 생겨서 오는 통증이 많이 있고요. 네, 다음으로는 우리 아까 배운 우리 손목 터널 증후군 기억하시죠? 네, 요것도 하나의 손목이나 손의 질환이기도 해요. 아까 배운 내용 이외에 한 가지 더 추가를 드리면 우리 이 팔에 보면 여기 팔 안쪽에 그쵸? 맞아요. 그쪽 근육들을 많이 쓰게 되면 손목 터널 증후군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기도 해요. 일단은 뭐 노화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도 있고 그게 가장 크지만 이 손바닥 면에 있는 이 안쪽에 있는 근육을 또 많이 쓰는 경우에도 이런 손목 터널 증후군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래서 스트레칭이 중요한 거고요. 이제 한 가지 저기 있는 거는 어떤 거냐면 엄지손가락 쪽에 있는 손목 어떻게 말씀을 드릴까요? 엄지손가락 쪽에 있는 이쪽 부분 그 부분이 아프신 분들도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엄지를 우리 되게 많이 쓰시죠. 음식 하시거나 집안 살림 하실 때 이렇게 잡는 경우가 많으시잖아요. 이렇게 잡다 보니까 이 엄지에서 쭉 타고 내려와서 이 손목 부분에 염증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제 손목의 질환도 있다라고 제가 소개를 좀 드려봤고요. 이 네 가지의 공통점이 뭘까요? 손목인 거 말고, 손인 거 말고, 팔꿈치인 거 말고 공통점이 뭐냐? 네, 많이 썼다. 네, 많이 써서 오는 질환이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앞서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열심히 스트레칭하고 운동하는 것보다 중요한 게 많이 쓰지 말자. 네, 정말 병원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긴 좀 죄송한데 그게 사실이라 그래요. 그래서
좀 점점 이제 나이 드실수록 쓰는 거를 줄여주시는 것만큼 빠른 치료 방법은 사실은 없는데 그래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운동들을 알려드릴게요. 네, 해부학은 네, 어렵긴 하지만 이것도 좀 알면 좋은 게 그럼 왜 나는 여기가 아플까요? 팔꿈치가. 잠시만 도와주세요. 여기 외측, 팔꿈치 여기 외측이 많이 아프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가 아픈 이유는 여기에 힘줄이 아픈 거예요. 네. 우리 근육은 이 팔꿈치 바깥쪽 여기 약간 튀어나온 뼈가 있어요. 여기서부터 쭉 타고 가서 이 손목까지 가요. 대부분이. 물론 아닌 근육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팔꿈치랑 손목을 많이 쓰면은 여기 이 부분에 스트레스가 많이 가서 염증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팔꿈치를 많이 안 썼고 손목을 많이 썼는데 왜 여기가 아픈가요? 하고 병원에 오세요. 그 이유는 근육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손목을 넘어서까지 붙어 있는 그 근육들도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어머님들이 이제 손목을 많이 쓰시거나 팔꿈치를 많이 쓰실 때 여기가 아플 확률이 높죠. 그리고 또 반대도 마찬가지죠. 여기 안쪽에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또 손바닥 쪽으로 또 붙어 있어요. 똑같은 거죠. 손 등 쪽으로도 붙어 있고 그 다음에 안쪽으로도 붙어 있고 이렇게 몸이 되게 잘 연결되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 팔꿈치 두 분이 아프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손목은 어떤 움직임이 있냐는 간단하게 사실 우리 다 아시는 건데요. 굽히는 거, 펴주는 거, 그리고 사실 손목에서는 이런 움직임도 있어요. 이런 움직임. 그 다음에 팔꿈치에서는 간단해요. 굽히고 펴고. 그리고 이제 이 손목과 팔꿈치가 합쳐져서 움직이는 게 바로 이거예요. 네. 이 동작은 우리는 손목만 움직이는 거로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팔꿈치랑 같이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손목과 팔꿈치를 제가 같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연관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여기까지가 이제 기본 이제 우리 준비를 다 하셨습니다. 이제 사실 제일 궁금하신 거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질환별 스트레칭인데요. 우리 먼저 손목 터널 주근 스트레칭. 그렇죠. 우리 원장님이 알려준 스트레칭 기억하시나요? 네, 요것도 되게 중요하고요. 이거는 어떤 걸 위해서 하냐면 신경을 조금 늘려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근육들도 늘려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지금 다들 너무 잘하시는데 제가 약간만, 너무 쉬운 거지만 약간만 주의사항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지금처럼 팔을 쭉 뻗어보실까요? 네, 손바닥이 정면 볼 수 있게 팔을 뻗어보세요. 이 스트레칭을 할 때, 자, 이 뻗은 팔은 힘을 빼셔야 돼요. 얘가 이렇게 스스로 가는 게 아니라 반대손 갖고 올게요. 반대손으로 이 손바닥을 잡으신 상태, 손바닥을 제대로 손가락 잡아주시고 이제 이 반대손으로 쭉 늘려주시는 거죠. 이렇게. 네, 좋습니다. 잘하고 계시네요. 네, 그리고 또 중요한 점은 이 팔꿈치가 굽혀지시면 안 돼요. 너무 잘하고 계세요 지금 다. 좀 굽혀지셨네요. 네, 팔꿈치가 펴지셔야 돼.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스트레칭이 도움이 되세요. 쭉 스트레칭 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여기 보면 제가 시간을 적어놨는데요. 10초 이상을 꾸준히 늘려주시는 거예요. 네, 이렇게 스트레칭하면 손목 터널 증후군에 도움이 된다. 그런데 근데 저희가 주의할 사항이 있어요. 이게 스트레칭을 하다 보면 손목이 아프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아니면 저림이 심해져요. 이런 분들은 스트레칭을 하시면 안 돼요. 그런 분들은 이미 어느 정도는 증상이 진행됐기 때문에 빨리 병원 오셔서 진료를 보시는 게 좋아요. 스트레칭은 만능이 아니고 사실 예방의 목적이 강해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내가 이렇게 스트레칭 하는데 손목이 너무 시큰거려 아파. 그리고 팔이 저리네? 그러시면 병원을 오시는 게 더 좋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다음은 테니스 엘보우. 우리 테니스 엘보우는 팔꿈치의 안쪽, 바깥쪽. 네, 맞아요. 그래서 이 사진이 좀 어두우니까 좀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팔을 뻗어주시고 아까랑 반대예요.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리고 반대손으로 손목을 감싸 보실까요? 네, 손목을 이렇게 약간 갈고리 모양으로 해서 그렇죠. 손목을 감싸시는 거예요.
테니스 엘보우 스트레칭은 손을 잡지 않아요. 손목 쪽을 잡으시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먼저 이렇게 당겨주시는 거예요. 네, 좋습니다. 잘하고 계세요. 그리고 여기에서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우리 새끼손가락 있죠? 이 새끼손가락 방향으로 돌려주는 거예요. 당겨주면서 새끼손가락 방향으로 살짝 돌려주는 거예요. 좀 어렵죠? 근데 만약에 이게 어려우시면 그냥 당기기만 하셔도 돼요. 네, 이렇게 당겨주고 내가 조금 더 스트레칭 하겠다 하시면 새끼손가락 방향으로 돌려주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 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10초 동안 스트레칭을 하시는 거죠. 이것도 똑같이 같은 말씀을 드릴게요. 손목이 아프거나 저리거나 뭔가 이상하다 하시면 스트레칭 하지 마시고 꼭 병원에 오셔야 돼요. 네, 그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마사지를 제가 좀 알려드린다고 했잖아요. 마사지도 좀 알려드릴게요. 우리 팔꿈치 바깥쪽 한번 짚어보세요. 거기에서 그 부분을 마사지 하는 분들이 많아요. 여기 아프다고, 내가 아픈데 그러면 염증이 되게 심해지거든요. 제가 가까이 가서 한 번만 좀 잡아드릴게요. 잘 모르시니까. 팔꿈치에 여기 바깥쪽 부분, 여기가 이제 테니스 엘보 자리인데 여기를 막 비비시면 염증이 심해지세요. 그래서 손가락 3개 해볼까요? 3개로 하셔서 여기서 3개를 딱 이렇게 짚어보는 거예요. 마치 진맥하듯이 3개 정도 떨어진 그 지점, 요 지점을 이렇게 마사지를 해주는 거죠. 자, 다시 한번. 팔꿈치가 여기가 바깥쪽이세요. 보통 여기가 염증이 있는데 여기를 바로 비비면 아프니까 한 손가락 3개 정도 해서 요쯤 이렇게 여기를 이제 마사지를 하는 거죠. 네. 네, 거기를 마사지를 그냥 내 손가락으로 해도 되는데요. 조금 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자, 한번 여기 짚어보세요. 거기 잡아주고 손을 스스로 이렇게 돌려주는 거예요. 네, 여기를 자, 엄지로 한번 꽉 잡아보실까요? 네, 꽉 여기 근육을 여기를 네, 꽉 잡아주시고 손을 스스로 이렇게 돌려주면 약간 근육이 튕기는 느낌이 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잘 잡으신 거예요. 그게 안 느껴지면 내가 잘 찾아야 돼요. 그렇게 해서 돌려주면서 마사지하면 되게 또 이것도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주의사항은 절대 아까 처음 짚은 거기를 비비시면 이건 마사지가 아니라 그냥 병을 키우는 행동이다.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내가 여기 아프니까 막 비비시면 절대 안 돼요. 아셨죠? 다음에 우리 골프 엘보 스트레칭을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우리 처음에 배웠던 스트레칭과 똑같거든요. 똑같이 이렇게 펴주시고 네, 되셨나요? 네, 그리고 아까는 우리 손가락을 잡고 폈잖아요. 이번에는 또 손목을 잡아주시는 거예요. 갈고리 모양으로 손목 잡아주시고 쭉 늘려주시는 거예요. 10초 이상. 이것도 혹시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새끼로 손가락 쪽 방향으로 또 돌려주시면 돼요. 근데 이거는 좀 잘 안 되실 거예요. 되게 아프고. 그렇기 때문에 안 되시는 분들은 그냥 이렇게 늘려주기만 하면 여기가 쫙 늘어날 겁니다. 이렇게 해서 10초 스트레칭 하시면 돼요. 네, 마사지는 또 제가 앞에 나가서 짚어드릴게요. 네, 뒤에 분들. 네, 이번에는 마사지를 안쪽에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팔꿈치 여기 안쪽 있죠? 여기 안쪽에 염증이 생기는 게 골프 엘보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똑같이 바로 비비면 염증이 심해지니까 손가락 3개 하고 이쯤을 잡으시는 거죠. 이쯤을 잡아놓고 손 한번 돌려보실까요? 이렇게 돌려주고 이런 식으로 이제 왔다 갔다 해보실게요. 잠시만요. 제가 잡아볼게요. 네, 그래서 왔다 갔다 이렇게 해주시면은 이제 근육에 조금 자극이 더 가요. 근데 이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내가 여기를 이런 식으로 네, 위아래로 푸셔도 돼요. 네, 이런 식으로 앞에서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여기 팔꿈치 여기 안쪽 여기가 염증이 많이 생기니까 바로 비비기보다는 손가락 3개 정도 해놓고 여기 이 부분을 이렇게 잡아주고 팔을 한번 돌려보실까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근육을 푸는 게 좋다. 네, 네, 이렇게 알려드릴게요. 네, 여기까지가 이제 골프 엘보에 대한 이제 설명이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일반적으로 저희 질환이 있으신 분들에게 주로 많이 하는 스트레칭과 마사지를 좀 알려드렸고요. 다음은 이제 수술하신 분들이 간혹 계세요. 이분들이 이제 어떻게 운동해야 되는지 간략하게 설명하고 오늘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우선은 손목이 넘어지셔서 골절이 일어나신 분들은 수술을 하고 깁스를 하고 풀고 나서 저절로 각도가 돌아오지는 않아요. 아픔을 참고 각도를 내셔야 되는데요. 이때는 처음에 우리 먼저 손목을 굽혀주는 운동을 할 텐데, 이때는 뭐 팔꿈치를 펴고 이런 거 하실 필요 없어요. 딱 손목만 보고 하면 되기 때문에, 자, 이렇게 자세 취해주시고, 네, 손으로 여기 손등을 잡아보세요. 그리고 살짝 들어주시고 그 상태에서 팔꿈치를, 손목을 굽혀주시는 거죠. 네, 이렇게 되게 단순해요. 사실은 이 재활 운동들은 되게 단순한데 아프니까 환자분들이 못 하시는 거예요. 운동 방법은 단순한데. 그래서 이렇게 쭉 늘려주시고요. 우리가 처음에는 10초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수술 후에 재활할 때는 10초는 너무 적어요. 못해도 30초 정도는 해주셔야 돼요. 네. 그렇게 해서 30초 정도 이렇게 쭉 잡고, 아픈 거, 이거 저희는 수술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잘하시지. 우리 환자분들 사실 이렇게 안 돼요. 거의 뭐 초반에 여기서 아파서 우시고 그러신 분들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픈데 참고 이거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30초 정도 이렇게 계속 스트레칭 하는 거. 이렇게 굴곡하는 이제 방법이 있고, 네, 반대는 이제 펴주는 거. 이렇게 해주시고, 네, 여기 손목 잡으신 상태에서 쭉 펴주실게요. 이런 식으로. 네, 네, 똑같이 저기 이렇게, 저 마이크 좀 대주실까요? 네, 제가 할게요. 일단은 손목을 이렇게 대주시고요. 여기 손목을 잡은 상태에서 이렇게 쭉 펴주시는 거예요. 네, 사실은 방법은 이렇게 사진으로 나왔지만 그냥 내가 편한 대로 하셔도 돼요. 손깍지 껴서 이렇게 피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런 식으로 미셔도 상관은 없어요. 그냥 손목이 펴지게끔만 어떻게든 하면 되거든요. 이런 재활 운동들은. 그렇기 때문에 손깍지 끼셔서 피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렇게 손가락 이용해서 피셔도 상관없고요. 이렇게 해서 이것도 30초 동안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우리 아까 이 돌리는 거 기억나시나요? 손목과 팔꿈치는 같이 이 두 가지가 함께 이제 돌려준다고. 요거는 그냥 이 상태에서 돌리면 되게 어렵기 때문에 집에 책상이 있으시면 책상에다가 팔꿈치 이렇게 기대세요. 그리고 이 손목을 잡아보실까요? 손목을 잡고 이제 이 방향으로 한번 돌려보세요. 그렇죠? 이 손목을 잡고 이렇게 돌려주시는 거죠. 그렇게 돌리기도 하고 반대쪽으로 돌려주기도 하고, 네, 이런 방법으로 책상에 대시고 손목을 이렇게 돌리기도 하고 이렇게 돌리기도 하고, 그래서 그렇게 돌려주는 스트레칭이 있다. 이것도 이제 30초 이상씩 아파도 참고 꾸준히 해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가 이제 손목이고요. 네, 마지막은 이제 팔꿈치 하는 방법인데, 이제 옆으로 누워서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제 요거는 이제 병원에 오시면은 알려드리는 게 훨씬 더 간단하니까, 네, 요거는 좀 넘어가도록 하고, 일단 일상에서 일단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이렇게 벽에 선 상태에서 내가 팔꿈치 딱 기대고 내 몸을 열로 쭉 밀어주는 거예요. 네, 이거 여기가 벽이라고 치면 벽에다가 팔을 딱 대고 몸을 이렇게 밀어주면 굽혀지겠죠. 이렇게 이제 보통 팔꿈치 각도를 내는 걸 많이 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해서 이제 각도를 굽혀주는 걸 만들고요.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우리 책상이나 의자에다가 손을 딱 대놓고 반대쪽 손을 딱 대놓고 이제 펴주는 거죠. 한번 해보실까요? 여기 이제 책상이 있다고 치고 딱 잡아주신 상태에서 반대쪽 손으로 팔꿈치를 뒤쪽으로, 네, 뒤쪽으로 잡고 체중 이용해서 쭉 펴주는 거예요. 이 사진의 이 모습처럼. 네, 이런 식으로 하는데, 사실 여기는 이제 골절 환자분들이 없으시니까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지만 병원에 오시면 되게 이제 디테일하게 잘 설명해 드릴 테니까 이제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내용이고, 아까 우리 했던 스트레칭 다시 한번 복습만 하고 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이제 손목 턴을 주는 것부터 다시 한번 팔 쭉 뻗어 보시고요. 그리고 주의사항 첫 번째, 팔꿈치가 굽혀지면 안 된다. 네, 그쵸? 그리고 손가락을 최대한 쭉 10초 동안 늘려주시는 거예요. 좋아요. 자세는 다들 완벽하신데 또 주의사항, 팔 저리거나 손목이 시큰거리가 아프면 스트레칭 하지 말고 병원에 오셔야 된다. 요거 꼭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테니스 엘보는 그렇죠, 반대로 해주시고요. 이번에는 손가락을 잡는 게 아니라 그렇죠, 여기 손목, 갈고리 모양으로 손목을 잡고
쭉 지그시 늘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막 약간 당길 거예요. 여기. 네. 그래서 이렇게도 10초 동안 스트레칭 해준다. 똑같아요. 이것도 저리거나 통증 있으면, 손목 통증 있으면 하지 마시고 병원에 오셔야 되고요. 마지막 골프 엘보는 아까 우리 손가락을 당겼다면 이번에는 손목 쪽을 잡고 손바닥을 당겨오는 거예요. 손바닥을. 네, 이렇게 해서 10초 이상씩 스트레칭 하는 거. 이렇게 해서 3가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요 스트레칭을 해주시는 게 도움이 되기는 하는데 다 예방 차원의 목적이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많이 쓰려고 하지 마시고 휴식하시고 그러면서 스트레칭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준비한 내용은 제가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열심히 몸 관리 잘 하셔서 건강하게 일상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